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만남이 제한되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스마트 기기 이용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충남 스마트 쉼센터 최명옥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매우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2명은 스마트 기기 과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그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이용군의 비율이 23.3%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유아동의 비율이 27.3%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청소년의 경우 35.8%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또 60대도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녀노소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이 과의존 문제가 좀 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상담 건수도 좀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담 건수. 네, 저희 기관에 상담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게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등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 의뢰 시에 또 성별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게임과 관련해서 상담이 높다 보니까 남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생이 가장 의뢰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또 유아 성인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도 살펴보았더니 취약계층보다 일반 가정과 또 맞벌이 가정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더 많이 의뢰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돌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또 이렇게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볼봄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다 보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가정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이 의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의존이라는 게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준이 있겠죠? 네,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현저성, 그리고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저성의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스마트폰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절 실패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이용 시 자기 통제가 매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신체 그리고 심리 또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문제적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3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서 점수화하고 또 진단을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위험 사용자군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조절력이 약화되고 또 건강이나 또 일상생활에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이제 과의존하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고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건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은둔형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만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무너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가 어렵고 그리고 또 스스로 은둔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주머니 사정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게임에서 과금하는 것도 주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인들의 경우 이제 BJ에게 별풍선을 그런 날리는 네. 기 위해서 소액 결제 그리고 또 카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훗날 네,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언론에서 보면은 최근에 아이를 버리고 네, 게임에 빠진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성인이라고 하지만 네, 이렇게 과의존에 빠지면 부모로서 그리고 또 배우자로서의 그 역할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그리고 우울감 네,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우울감, 네, 무기력증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러한 감정들을 해소할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로 이렇게 활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사이버 폭력으로 연계된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인들의 그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 10대들의 사용자 계정을 비공개로 네, 전환하겠다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사이버 폭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폭력 중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네, 사이버 실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그 사이버 폭력의 그 피해 유형으로 사이버 언어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집단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스토킹 등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긴 하지만 사이버만 붙었지 사실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사이버 폭력 가해자 중에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가깝습니다. 네. 네, 비대면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상대방의 감정을 또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죄책감도 느끼기 힘든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그 10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은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서 부모나 네, 가족을 욕하는 문화가 이미 익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카카오톡 그리고 또 왕따놀이 특정 상대방을 저격하는 이러한 비난의 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네.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성이 매우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버 폭력과 범죄는 또 예민하게 우리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는 코로나19로부터 좀 증가된 게 사실이잖아요. 네. 비대면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적절한 교육이나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단순히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약간 흐려지는 그런 세대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캐릭터가 또 직접 등장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이러한 비대면 곧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킨 주 원인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기술의 그 전환, 이 속도를 사회 그리고 문화가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기술이 보다 윤리적이고 선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이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를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레몬 교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그 레몬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디톡스의 그런 느낌처럼 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우리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씻겨지는 그런 의미의 그런 네.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심화 과정인 와우 교실 그리고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스마트 예방, 네. 집단 상담. 그리고 과의존 대상자들을 위한 가정 방문 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그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루다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현실에 공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네. 볼 수 있도록 네. 인공지능 윤리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또 스마트폰 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집단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과의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까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사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국어가 더 익숙한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중국어로 강의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중국어가 능통한 그런 상담사가 이러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참관하면서 그 언어적으로 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네. 비언어적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진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이 종결되면서 어떤 학생은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대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도 많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 과의존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경고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 네. 얘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고3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더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기간 진행되는 이런 상담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과의존 위험성과 그리고 디지털 선홍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보완돼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본보기, 또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순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다 아주 오래 많이 써요. 네. 그럼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런 부분들 얘기해보지 그러니? 라고 하면 얘기해도 안 될걸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님께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간혹 그 아동 청소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부모 상담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잘 상담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라는 네. 그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는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아이들은 사실 뭐 심심해서 또 놀이할 게 없어서 또 외로워서 뭐 게임이나 유튜브를 사실 많이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유튜브 또 좋은 그러한 게임을 함께 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요. 독서나 미술 매체, 운동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대이고 또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90% 이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계속 늘면서 65세 이상이 청소년층을 넘었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사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송금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도 또 앱에서 얘기하는 그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시고 또 적립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가끔씩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시지만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 오히려 추궁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된다라면 수수료나 이제 이러한 그 저렴하게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이러한 고령층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과기정통부 와 또 저희 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는 그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 노인분들께서 이제 전화도 또 하실 수 있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맛집도 검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인증제가 운영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들 그리고 취약계층들도 웃으면서 이런 주민등록 인증제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게 생활 속에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데 악용되지 않고 뭐 어떤 문제를 낳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좋은 방향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쉼센터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놨죠. 이런 변화 속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